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림픽 출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왜 그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원동력이 자신의 분노라고 말했을지 가늠케 합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도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져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10월 9일 귀국 후 대표팀 트레이너와 함께 송파구 정형외과를 찾아 MRI 판독을 받았습니다. 2주간 절대 휴식과 4주간 재활 소견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소속팀 삼성생명에서 조심스럽게 재활훈련을 했고 일본 마스터스와 중국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무리였습니다. 4주면 된다던 부상 부위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귀국 후 12월 초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MRI 촬영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나아도 당분간 아픔을 참고 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2024년 말레이시아 오픈에 나가 꾸역꾸역 아픔을 참으면서 기어이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인도 오픈 8강전에선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허벅지를 다쳤습니다. 기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세영은 코칭 스태프에게 자비로라도 조기 귀국을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울에 가봐야 휴일인데 문을 연 병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대표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단독 행동은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여러 사항을 두고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주장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양궁협회처럼 협회도 스마트하게 대표팀 선수들을 관리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협회의 구시대적 꼰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안세영 선배들이 훨씬 이전에 했어야 맞습니다. 협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누구만 따로 떼어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예산 안에서 그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세영에게만 트레이너를 붙여주었다느니, 서울에서 1,100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모셔왔다느니 하며 자꾸 생색을 내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앉아올 때 임원들은 비싼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다닌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손흥민, 김연아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는 안세영이 스타병에 걸렸다는 분위기로 몰려는 속셈입니다. 선수들의 체력과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할 협회가 과연 할 소리인지 귀를 의심케 합니다. 대회 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자비로라도 조기 귀국해서 몸을 돌보겠다는 게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특혜인가요? 선수들을 위한 협회라면 선수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또 부상 선수는 크로스 체크가 당연합니다. 적어도 2개 이상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게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식 사고입니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이 부상했을 때 협회는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협회가 제시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고작 초반 트레이너하고 정형외과에 갔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이후엔 거의 방치한 후 안세영의 부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체크하고 살피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안세영이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을 찾았을 때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회 보도자료에도 그 시기는 쏙 빼놓고 슬쩍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협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를 요구해도 협회는 너만 특별히 대우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대표 선발권이라는 무기로 선수들을 장악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내세워 공식 후원 계약을 맺는 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물품업체 요넥스와 국가대표 공식 후원을 맺어 한 해 8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수연 해설위원이 안세영 혼자 금 따낸 것이 아니다. 협회 지원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협회가 안세영을 비롯한 대표 선수들을 간판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들에게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국대의 훈련 비용과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은 협회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안세영은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할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회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고 안세영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있습니다. 즉 판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가 품행, 성격 등이 단체 생활에 맞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9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 추가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입니다.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한 차례 어기면 6개월 미만 정지인데 3차례 이상 어기면 1년 이상 정지로 영구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지시란 자의적 기준으로 협회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협회와 맞붙은 안세영 선수의 경우 이런 조항을 근거로 쉽게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였습니다. 하지만 변경한 규정은 평가위원 점수를 30%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3년 전 10%로 낮췄던 건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수들로서는 협회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된 모양새입니다. 한 배드민턴계 인사는 안세영을 겨냥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현재 부동의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세계 레전드들은 향후 4, 5년간은 안세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합니다. 세계 배드민턴계를 뒤흔들어버린 독보적 천재 선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 배드민턴 인구는 2015년 기준 3억 명에 달합니다. 1억 5천만 명이라는 한류 팬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안세영의 팬은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나라로 귀화하라며 아우성입니다. 이미 자그마치 10여 국가가 안세영 영입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안세영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에 국적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서는 안세영은 새로운 세계 배드민턴 여왕이야. 협회는 그런 여왕을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 그녀는 더는 국가대표팀으로 뛸 필요가 없어. 오히려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그녀가 필요하겠지. 안세영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심지어 스위스로 진출해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야. 라며 안세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대회 대표 선발 권한이 협회에만 있는가? 임의단체인 협회가 어떻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올림픽도 출전 자격 포인트만 쌓으면 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표 선수 부상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권한만 행사하는 협회는 더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이 유럽 선진국처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세영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세영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제발 대표 선수 관리와 협회 운영 좀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는 선수들이 말을 하면 덜컥 화부터 내니 소통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안세영이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은 협회로 공식 전달된 게 없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공식 전달이란 게 뭡니까? 서류 작성에 밑에서부터 오케이 사인 받아 올리라는 말인가요? 선수가 훈련하기도 바쁜데 언제 높으신 회장님께 공식 문서를 올려야 하는 건가요? 회장이 먼저 대표 선수들을 자주 찾아 밥이라도 먹으며 애로 사항이 뭔지 직접 들어보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게 대표 선수들과 별로 접촉도 없었으니 보도자료에 선수와 자신은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자신했을 터입니다. 안세영은 누누이 이 일들을 코칭 스태프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명색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적시라는 이름으로 안세영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세영은 2023년 16개 국제대회 출전, 15번 결승에 진출해 11번 우승했습니다. 대단한 성적이지만 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살인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TV 중계를 하던 덴마크 해설진조차 한국 대표팀이 그녀를 너무 많이 뛰게 한다. 저러다간 부상 우려가 많은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협회 차원에서 대표 선수의 일정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배드민턴 선수 서승재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두 종목을 뛰느라 완전 탈진해버렸습니다. 총 10게임을 뛰었고 이 중 24시간 안에 3게임을 뛰기도 했습니다. 그가 경기 도중 구토를 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2개 종목의 10게임이라니요. 만약 서승재가 한 종목에만 나가 온 힘을 쏟았다면 시상대 맨 꼭대기에 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안세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세영의 작은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밖에 모릅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마음껏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